아기를 안고 있으면 보통 얘네들이 세 가지 행동을 하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엄마는 엄마대로 졸립다라는 신호를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곽윤철의 아이연구소의 곽윤철입니다. 오늘은 아기가 처음 잠이 들 때 아기 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우는데 그때 다시 데리고 나오면 울지 않아요. 이런 글을 좀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질문글로 남겨주신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95일 된 아기인데 현재 수면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래요. 아이가 졸린 신호를 보내면 잠자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아기가 잠자는 방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울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가 우니까 다시 거실로 나오면 아이가 진정을 한대요. 엄마가 예측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하시면서 적어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엄마 생각엔 불이 켜 있으면 잠이 깨거나 혹은 잠자는데 방해가 될까봐 들어갈 때 잠자는 방을 어둡게 해주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아기가 어둡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잠을 안 자고 싶어서 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기가 굉장히 오래 울다가 자는데 아직 스스로 자지는 못하고 아마 엄마가 좀 도와주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아이의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95일차 아기에게 일단 스스로 잘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회를 주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처음이니까 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엄마가 궁금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처음에 아기가 이제 거실에서 놀다가 잠신호를 보이죠. 그러면 이때 잠신호가 보일 때는 행동을 봐야 돼요. 아기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손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눈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잠신호를 보셔야지 돼요. 아기들은 분명히 자기 내면의 욕구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체 리듬을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진짜 자야지 되는 시간인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과 아기의 행동 언어가 맞다면 그거는 잠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방에 들어갈 때 엄마가 예상한 것처럼 거실은 환한데 방이 어두우면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방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방이 어둡지 않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조명을 켜지는 않는데 보통 아기를 안고 방에 들어가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커튼을 닫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방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고 아빠가 커튼을 닫는 게 아니라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커튼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갈 때 방은 환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아기를 안고 아기랑 같이 이렇게 커튼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닫으면서 아니면 블라인드를 좀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우리가 자는 거니까 햇님 안녕 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햇님 안녕, 너도 잘 자고 있어. 나 자고 일어날게. 우리 햇님 안녕 하자. 이렇게 엄마가,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편안한 목소리로 아기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현재 방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깜깜하지는 않아요. 만일에 그때 방문이 닫혀 있다 그러면 아기가 어둠하고 거실에 있었던 밝음하고 차이가 나니까 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선 엄마들한테 세심하게 관찰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아기가 두 번째 행동을 해요. 거실에서 잠인지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커튼을 닫았다고 해서 바로 아기를 침대에다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얘가 진짜 잠인지 아닌지를 관찰을 다시 한번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있으면 보통 얘네들이 세 가지 행동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막 졸려서 이렇게 비비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하품을 해요. 이렇게 졸립다고 하품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은 안겨있기 싫다고 막 몸에 힘을 주면서 버둥대거든요. 그렇게 막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은 거절의 행동이에요. 아, 얘가 졸립구나. 엄마 나 너무 졸려요. 나 지금 잘 수 있도록 나를 침대에 내려주세요. 이렇게 아기가 엄마에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아기가 이제 들어왔는데 엄마 커튼을 닫아도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기분 좋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때는 내려놓지 않고 엄마가 안고 있으셔야지 돼요. 안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에 뭐 곰돌이가 있다 그러면 곰돌이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애기랑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애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랑 같이 맘마 먹을 때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아까 엄마한테 활짝 웃어준 거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제 영상을 꾸준히 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 엄마 몸에서 나오는 몸의 진동, 그 다음에 엄마의 차분한 목소리, 이런 게 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제가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거를 이제 아기가 경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엄마는 엄마대로 얘가 졸립다라는 신호를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서 했죠? 거실에서 놀면서 아, 얘가 잠이다라는 생체 리듬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막 비비거나 막 이랬던 행동 언어, 이거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이미 거실에서 아, 얘가 잠이야, 얘가 졸립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에 들어와서 다시 커튼을 닫고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크로스 체크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놓고 통곡 없이 잠잘 자는 아기의 비밀이라는 제 책에 나와 있지만 아기를 침대에 내려놓고 거기에서 얘가 또 다시 잠인가 하는 크로스 체크를 3번까지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거기에서 또 다시 저 너무 졸려요 이러면서 아기가 부모에게 거절을 하거든요. 그럼 그 거절 신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면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가 얘한테 자라는 메시지를 절대로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아기 그냥 너무 졸려 하니까 수면 의식 없이 그냥 잘자 그리고 나오는 것도 안 돼요. 그거 말고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얘 마음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얘가 엄마하고 노는 것을 거절한다라는 그 거절 사인을 알고 이렇게 3번의 크로스 체크를 한 뒤에 아기에게 스스로 잘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야 엄마가 편안해요. 수면에서 엄마들이 힘든 게 뭐냐면 얘가 잠이 맞아? 얘가 우는데? 내가 얘를 그냥 기다려도 돼? 울면 방치하는 거 아니야? 사실 여기에서 다들 발목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오는 게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실체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실체가 없이 느낌인 거냐,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앞으로 양육 과정에서 굉장히 매번 어렵게 돼요. 이유식을 하면 이유식을 하는 대로 어렵고 나중에 뭐 어린이집 갈 때 학교 다닐 때 매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얘 마음이 뭐지? 얘가 원하는 욕구가 뭔가?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지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양육을 그냥 단순히 하시면 안 되고 양육은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서 기회를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95일 된 엄마가 엄마 짐작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얘가 싫어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방에 들어갈 때 어둡지 않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또 짐작했던 게 뭐냐면 얘가 그러면 안 자고 싶었던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미 엄마가 생체 리듬이라든가 아이의 행동 언어를 보고 아, 지금은 분명히 자야 되는 시간이야. 그리고 얘도 졸립다고 라고 했어. 그러면 이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러면 아이가 확실하게 자야 되는 시간이었고 졸립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 뒤에 아이가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하면서 울거나 막 이럴 때 다시 거실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이에게 질서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야 하는 시간에 잠자리에 데리고 가서 자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라는 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아이에게 삶의 원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삶의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운다고 다시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나가서 우리 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에게 이 세상의 질서를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기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과자를 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과자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밥 먹어야지 돼. 이렇게 그 아이에게 삶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오지 않고 그 아이가 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 애기한테 있거든요. 그 능력이 살아나도록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